자, 여러분들 그 세법 2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월 시험부터는 그 지방세 없어져요. 지방세 출제 범위에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주관식도 어느 정도 단답형으로 좀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객관식 문제로 뭐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게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이제 4월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이제 2월 달 시험은 기존 이 출제 형식으로 해서 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기출문제 풀이 요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4월부터는 이제 객관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좀 참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세법은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주관식 문제도 단답 형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 다 주관식으로 돼 있고 다 이 국세기본법도 다 써라.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참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써라 그러면은 너무 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 자, 문제 1번. 자, 국세기본자 경정청구기한, 경조청구 후발적 사유. 이거는 뭐 거기 그 답안을 좀 참조해서 좀 봐주세요. 그거는 그대로 갖다가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 갖다 놨으니까.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양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단답 형식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주관식이 좀 바뀐다라는 거. 자, 일단 2월달 시험까지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는 참조하시고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죠. 자, 문제 2번이다. 자,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천징수 전에 금액이다. 그 답안 양식을 보시면은 뭐 예시,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무조건, 조건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소득구분,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이 분리과세 소득금의 무조건 종합과세, 여기 이제 분리과세고요. 여긴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비과세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그 1번을 한번 봐보시면은, 자, 이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1억 원을 빌려주고 장부상 이자 수익 450만 원을 인식을 했네요. 장부상 인식한 이자 이 수익 중 50만 원은 이자 지급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이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 50만 원은. 그럼 나머지 400만 원만 이제 이 인식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요것은 이자 소득이다. 일단은. 그리고 대여금, 돈 빌려준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원천세율은 25%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조건부지. 요것이 조건부로서 이제 400만 원.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더라.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날인데, 이게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50은 빼버려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부산에 합병으로 인해서 교부받은 주식과 합병 교부금은 3천만 원이래요. 김춘식 씨는 주식회사 주식에 이 부산의 주식을 2,500만 원에 취득을 했네. 2,500만 원에.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2,500에 취득을 했는데, 보면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교부받은 주식과 합병 교부금은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500만 원을 더 받았지. 예전에 내가 주식을 2,500에 취득했었는데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
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더 받은 거, 합병을 통해서 더 받은 거, 그것이 이제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00만 원이 이제 배당 소득이죠. 요거는. 이게 배당 소득은 이제 그 14% 원천인수 해서 자,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원천인수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조건부. 거기 이 500만 원, 이 5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합병으로 인한 대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취득한 그 주식의 취득원가, 그 차이, 더 받은 것이 이 배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해당 저축의 만기일은 5월 31일이고 예단 이자수도 300만 원을 수령했네. 해당 은행으로부터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4% 이제 과세죠. 요거는 이자 소득이고. 금액이 지금 3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렇게. 그래서 300만 원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익신탁의 이자. 이거는 이제 이자 소득인데 이거 비과세죠. 공익신탁의. 자, 이자 소득이다라고 해서 그 공익신탁의 이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지금 그 150만 원. 자,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이네요. 배당금 300만 원 수령하였다. 금융실명법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90%가 아니고 최고 세율이 45%죠. 그게 만약에 금융실명법과 관련됐으면 90%지만 이거 배당 소득이에요. 요것이 45%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45%로 이 무조건 분리과세에 돼야 되겠죠. 분리과세는 이렇게 높은 세율로 때리겠다 해서 분리과세 하는 거지. 여기다 조건부로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낮은 세율로 해서 이거 환급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리과세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은 2022년 1월 1일에 가입한 개인 종합 이 ISA 발생한 배당수도 500만 원 수령하였다. 귀속 종합소득 금액은 3,6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 비과세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직전과세도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자잖아요. 이게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그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됐지. 그러니까 100만 원은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요거 이제 9%로 이제 되는 거죠. 요거는. 자, 이거 6번째 우리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에서 이제 직전 과세년도의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초과하는 것은 9%로 낮은 원천세율로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6번, 그 다음에 7번.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자, 해당 이익은 이자 수익 50%, 배당 수익 30%, 상장 주식, 매매 차익 20%로 구성되어 있죠. 요게. 자, 그러면 요 7번에 요것은 이제 이 집합투자그룹부터의 요거 이제 분배 금액이죠. 배당 소득이지. 이거는 성격이 배당으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14%고요. 거기 미열거되어 있는 소득 빼고는 다 배당 소득으로 조건부로 가는 거죠. 거기 보면은 상장 주식 매매 차익 20% 그거는 빼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 배당 소득으로 그럼 800만 원인데 그것이
조건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외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현금 배당금 150만 원 수령하였으나 원천 징수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건 배당 소득인데 원천 징수가 안 돼 있죠. 국외에서 받은 거라. 요거는 이제 무조건 거기 이 종합과세 시켜야죠. 왜냐면 이제 원천 징수가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9번에 한번 보면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입찰 보증금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 이렇게 돼 있고 50만 원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이 이자 소득이고 5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에 보면 이제 비상장 법인인 독도로부터 무상주 배당 500만 원 수령하였다. 한편 비상장 법인 독도의 무상주 배당의 재원을 주식발행 초과금은 의제 배당이 아니고요. 자기 소각 이익이 소각이로부터 2년 이내 요것이 의제 배당이지 50%. 그러니까 이제 50%에 해당이 되는 250이 이 배당 의제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250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배당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4%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자, 그런데 그렇게 막 크게, 왜냐면 시험을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돼. 물론 이제 출제 형태가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니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건 너무 이 세무회계 1급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아무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다 부분 점수예요. 각각이 다 2점씩 부분 점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문제 3번에 보면은 이제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뭐 이런 문제는 괜찮죠. 이게 이제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문제들 이런 거. 자, 이제 쭉 봤더니 이 뭘 하는 거냐면 물음일의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건 괜찮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러면 총급여액은 일단 기본급 매월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이 매월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식대도 매월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근데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별도로 돈 받기 때문에 이거 다 과세예요.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30만 원이네. 이렇게 본인 명의 차량이고요. 경비 별도로 정산해서 지급받지 않고 있대요. 지급받고 있지 않다. 그럼 당연히 지급받으면 안 되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30만 원. 그 다음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매월 70만 원까지. 이건 비과세. 시간의 근무수당 매월 이 10만 원이다. 그래서 70만 원, 10만 원.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또 받는 자녀 학자금이다. 500만 원이 있네요. 자, 아무튼 요거는 매월 받는 거인데 12개월이고요. 우리 이 500만 원 요렇게 이제 되어서 요것이 220, 10, 30, 70, 340 만원 곱하기 12 플러스 500만 원이다. 220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3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500만 원 하게 되면 4,580이 되는데, 자,
자, 이 중에 이제 비과세라고 해서 그 자간점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매월 70만 원까지.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 이 비과세라고 하는 거, 이 빼야 될 부분 이 있고, 근데 거기 그 7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매월인가요? 거기 다시 한번 봐보시죠. 아까 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매월 70만 원, 매월로 돼 있네, 매월. 그래서 이제 7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그러면 그거는 70만 원만 빼줘야지. 요거는 자간점 보조금은 20만 원씩 매월. 그래서 240이고요. 이제 70만 원만 비과세 이렇게 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내근로복지금이라고 해서 요 500만 원도 이제 비과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이제 비과세로 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810만 원인가요? 이렇게 비과세를 빼주자. 그러면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3,700. 자, 거기 그 총급여액은 3,77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저 3,700 이 70은 앞에 표가 주어져 있죠. 우리 이 2부 저 근로소득 공제액이라고 해서 1,500 초과, 거기는 이제 그 얼마로 되냐면 750만 원 플러스 1,500 초과하는 금액의 15%. 여기 1,500이면은 2,270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15%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하게 되면 이게 1,090만. 자, 그 금액이 이 1,090만 5천 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를 빼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3,770만 원 빼기 1,090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제 2,679만 5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일단은 그 물음 1번에 물어보는 것이 근로소득 금액까지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물음 2번. 이쪽에다가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연금보험료 소득 공제와 특별소득 이 공제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연금보험료 이 공제는 거기 이 쭉 보시게 되면 밑에 쭉 뭐 내려가 보니까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는데 총액 300인데 사용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 150만 원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연금 보험료 공제. 본인 부담분을 말하는 거예요.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소득공제. 자,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건강보험료가 100이고 고용보험료가 20만 원으로 이 돼 있죠. 그래서 100 이 20만 원이 되겠네. 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고, 전액 100% 다 공제해 주니까 물음 3번. 자, 자녀세액 공제와 물음 3번에 인적 공제, 기본 공제, 추가 공제를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 공제. 자, 일단 본인하고, 자, 이제 그 가족상을 봤더니 모친이 있고요. 근데 75세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에요. 그 모친 들어가고요.
배우자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어차피 이 종합소득 금액 제로인 사람이고 배우자도 들어가고요. 딸. 자, 양도소 금액이 200 있네. 그럼 이거 안 되죠? 아들, 되죠? 그러면은 본인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4명이 되겠어요, 이게. 기본공제는 4명이 되겠다. 자, 이제 추가 공제인데, 우리 이 장애인으로서 한 명 100만 원이고요. 장애인은 200이죠. 200이고, 자, 경로 우대자로서 한 명이고요. 거기 지금 모친이죠. 모친이 100만 원, 다 이중공제, 사유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전업주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김철수는 본인이 남성이에요. 자, 그래서 뭐 부녀자나 한부모 이거는 못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본공제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600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공제라고 해서 이 300만 원 이렇게 이제 2개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이제 이 자녀 세액공제예요. 자녀 세액공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봤더니 딸은 해당이 없고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아들 한 명이죠.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는 한 명이면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것이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네. 교육비 이 세액공제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 이 모친에 대한 이거는 해당사항 없죠. 왜 해당사항이 없냐면은 모친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 재활 특수 교육비는 해주지만 일반 대학 재학인 경우에는 모친에 대한 이 교육비 세액공제 안 해줘요. 딸 수업료 1200이다. 일반 대학 재학하고 있대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득 요건을 못 갖췄어, 이게. 소득 요건은 갖춰야 되거든, 이거. 근데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고요. 아들, 사설학원 학원비인데, 이거 아들도 15살이네? 이게 사설학원비에 대해서 해줄 게 없네, 이게. 그래서 제로야, 제로. 해줄 게 없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을 보게 되면, 자, 이 세액공제율을 각각 작성하죠. 일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죠. 난임시수비는 30%예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15%고요.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 원 이하 15%고 초과하는 거는 3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기부금 되어 있고, 그다음 기장세액공제는 20%로 되어 있죠. 물음 5번 뭐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나왔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음 문제 4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은 거주자 우리 이보경 씨의 2023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자, 이보경 씨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 우리 상가 A와 상가 B의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을 각각 나열하시오. 아니, 상가 A는 3월 8일 날, 팔았고, 상가 B는 8월 5일 날 팔았네요? 그러면 뭐 예정신고 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개월 후죠. 그러면 이제 4월, 5월 말일까지, 그리고 상가 B는 8월 5일이면은 9월 10일, 9월하고 10월,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5월 말이라고 10월 말일로 되어 있어요. 상가 A, B 이렇게. 물음일은 뭐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 다다음 달 2개월 후죠. 2개월 후. 그 2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5월 31일, 10월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게 되면, 자, 2번을 보면 이제 매매차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상가 A하고 B. 자, 일단은 양도가액이 8천하고 5천이 있네요. 이렇게 8천하고 5천. 자, 거기서 우리가 취득가액 5천하고 3,500을 빼줘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마찬가지로 빼주고, 우리가 250하고 150으로 되어 있는 거 빼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금액이 이제 이 양도 차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도 차익을 구하면,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빼면 양도 차익이 되는데 이것이 2,750이 되고요. 여기는 1,350 이렇게 이제 되겠죠. 1,350. 자, 근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봤더니 보유기간이 A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이 넘어가야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상가 B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됐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그 3년짜리 해당되는 거, 그거는 이제 6%를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6%라고 하면 165만 원이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죠. 여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빼주게 되면 이제 이것은 2,585만 원이에요. 여기는 1,350만 원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기본 세율, 여기는 이제 2,585만 원이면 15% 구간이죠. 이렇게. 자, 물론 이제 그 1,400만 원까지는 이제 6%고요. 자, 그래서 1,400만 원까지 6%니까 이제 84만 원이고, 1,400을 초과하는 1,185만 원, 거기다 곱하기 15%, 84만 원 더해주면 2617500.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은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그래서 50%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요. 자, 그래서 50%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자, 그 금액이 얼마냐면 이제 675만 원. 이렇게. 지금 이거, 우리 이 사업자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상가 A하고 B, 우리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 요거 이제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매매 차익에 대한, 이게 이제 소득세 저건데, 우리가 양도세가 이제 이제 시험 범위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양도세 구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사업자로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할 때, 양도세하고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그 구조가 양도세 계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지 않은 양도세 구조인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라 이거죠. 사업자로서의 이제 요 매매차의 예정 신고, 자, 할 때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의 종합주택 확정 신고 시 산출세액을 구하되 계산 근거를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22년도 귀속 결손금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1,000만 원이 있었네, 이게 결손금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거 이 소득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여기 위에죠. 요 2,750만 원. 자, 2,750만 원에다가 1,300
이 50만 원 더하면은 4,100이 되는데 거기서 요거 종합소득이 합치잖아요. 이건 이제 예정신고고 이건 예정신고고 이제 5월 달에 가서 이건 이제 이 사업소득으로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사업소득 구조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득금액, 요거 이제 양도소득 구조로 해서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2,750에다가 1,350이라는 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4,100이 돼요. 4,100. 그럼 거기서 종합소득 공제 주어져 있는 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렇게 빼고. 근데 그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 이 소득에서 빼줘야지 여기 다른 소득에서 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일월걸성금을 빼지 않아. 1,000만 원을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서 요것만 반영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렇게 과세표준. 그래서 지금 요거를 빼게 되면 이제 3,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면 1,400까지 6%, 1,400 초과 부분에 대해서 15% 그렇게 하게 되면 414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414만 원이 나오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마치 양도소득세 거기 특례 적용 시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 첫 번째 종합소득 했을 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례 적용 시 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 상가 A 같은 경우는 우리 양도소득 금액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적용하는데 근데 이제 이 뭐냐면 부동산이 두 개가 있으면 어디서 요 250만 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빼줘요. 여기는 이제 중과 적용하는 것이고 거기 상가 A 선의선출법에 따라 먼저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절세를 위해서는 사실 뭐 얘부터 먼저 팔고 요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먼저 거에서 이제 빼주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거기 상가 A 같은 경우는 250을 빼서 기본세율 적용하면 224만 2,5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가 A에 대해서는 저기 나와 있는 2,585만 원이 있죠. 거기서 250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5% 물론 이제 누진세율 요거 1,400까지는 6% 적용하셔야 되게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나온 것이 그게 얼마냐면 이제 224만 2,500원이고 상가 B는 1,350이에요. 250은 먼저 한 번만 적용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자, 이건 이제 이 중과세율.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처럼 이제 구해본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 종합소득 구해서 이제 구한 산출세액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675만 원이고, 이렇게. 675만 원.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외에, 이 소득이 없죠? 요게. 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여기 3,600에서 이제 요걸 빼면 없어요. 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발생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 합친 금액, 그 금액이 8,992 500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둘 중에 이제 비교과세
저 1번에 나오는 414만 원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해서 구한 거고, 이건 양도소득세처럼 구한 거죠. 899만 2,500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신고할 때는 기본 공제를 그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지 않고 그냥 적용해서 이제 이미 납부했고요. 이제 5월 달에 가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가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 요 일반적인 계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양도소득세처럼 계산했을 때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걸로 가자. 왜냐면 이런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일 때는 저거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 가지고 이만큼의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자로서 계산하는 이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더 큰 걸로 내라 이거죠. 이게 과세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죠. 899만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겠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 넘어가서 거기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 보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한혜나 씨의 2023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에 장부 작성하지 못하고 추계로 했을 때 종합세 신고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복식부기 의무자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신고를 말하는 거죠. 자, 일단 매출액이 8,500만 원이고 기장치 양도가액이 500이 포함되어 있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부는 없고요. 자, 그러면 8,500 그 부동산 기장치 양도가액 이것도 포함하는 거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8,500이라고 하는 거 에서 자, 그러면은 추계니까 일단 8,500이 수익 금액인데 자, 빼기. 자, 추계일 때는 이제 주요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나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 인건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600인데, 문제는 이제 그 대표자의 한혜나 씨의 급여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 500원 빼고, 근로자임금 100만 원만, 이게 주요 경비 100만 원. 그리고 이 임차료 100만 원도 주요 경비죠. 주요 경비 100만 원. 이렇게. 자, 그 두 가지네요. 매입 자료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수익금의 8,500만 원의 우리 기준 경비율, 지금 몇 퍼센트 되면 16%로 되어 있어요. 16%. 근데 이제 복식부기 이 의무자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이 소득 금액인데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16%의 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빼보세요. 8,500에서 200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이 680인가? 그걸 빼면은 7,600 얼마? 7,6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이제 요것은 한도가 있죠? 한도가. 그게 이제 단순 경비율, 우리 8,500이라는 수익 금액에서 그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단순 경비율이 80%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뺀 거. 자, 그곳에 3점 몇 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를 곱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5,700 우리 80만 원이에요. 5,780만 원. 이게 한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음 1은 이렇게 해서 5,780만 원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추계로 했을 때 이렇게.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네. 그러면 이거 기장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금액이 일단
8,500에서 저 500을 빼야 돼. 이거를 이렇게 500을 빼야 돼요.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간편장부로 종합신고하는 거 이건 이제 기장을 한 거죠. 기장을 했어요. 추계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수익 금액은 일단 8,500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장부 기장했으니까 이제 거기 이 인건비 1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임차료 이 100만 원 이거 장부에 다 기장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에게 해당이 된대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액이라고 해서 거기 500이 있고요. 500 별도의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다 들어가죠. 왜냐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내니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출한 500만 원도 다 들어가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복식부 의무자는 거기 다 이제 한도 따지고 다 이제 계산해야 되지만 여비교통비 350만 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는데 3,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그러면 3,700이다라고 하는 거. 이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해보면 3,600에다가 요거 이제 하나 좀 계산해야 되겠네.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니까 3,6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에 만분의 30이다. 이렇게 이제 수익 금액 한도라고 해서 그러면 요거 8천만 원, 이거 8천만 원이에요. 이거 24만 원밖에 안 되겠네. 3,600 24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3,700이면은 이제 한도 초과가 발생하죠. 뭐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인정되는 이 접대비는 3,624만 원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8,500에서 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요거 우리 필요 경비를 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00만 원. 자, 플러스 우리 이 850 플러스 3,624만 원 마이너스 저 8천만 원. 자, 해주게 되면 이거 8천만 원인데 그러면 2,32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2,326만 원.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하니까 이렇게 크게 차이 나죠. 이게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음 3번을 보면 복식부기금을 장부로 기장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 구하라. 복식부기래요.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8,500으로 해서 자 빼기 우리 저 100만 원 임차료 1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우리가 이 좀 봐야 되는데 1,000만 원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2차 이 또 한 번 걸을 때 1년에 최대 800까지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800만 원만 예, 들어가야지. 이게 800만 원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비용은 거기 그 뭐 1,500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전액 다 이 500만 원 다 되고요. 요게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300, 이 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요거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3,624만 원 이렇게. 요 업무용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시면 되고 요 업무용 저 승용차 관련 비용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전액 다 되는 거고 운행일자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8,500에서 이제 이 100, 200, 1000만 원이고 1,500, 3에서 3,624, 5,474만 원이네. 자, 그러면 3,000 요렇게 되겠더라. 자, 물음 3번의 답은 사업소득 금액이 3,02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인데 지방세법상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는 뭐 요번 2월달 시험까지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시험부터는 이제 지방세는 안 나와요. 아무튼 취득세법상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라고 그랬고, 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하는 거 그 부동산 소재지죠. 물음 3번은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이 세율은 4%다. 4%다. 물음 4번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그럼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이렇게 돼 있고, 물음 5번은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고요. 뭐, 요 정도는, 이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내면은 참 깔끔하고 좋죠. 이게 좀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근데 그냥 무턱대로 쓰라.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제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객관식으로 바꾸고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바꾼 거. 그건 뭐 잘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자, 해서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